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 19번부터 22번 비문학 지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경제 지문으로서 금리와 관련된 그리고 통화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드러낸 글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화살표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고 본문에 표시를 좀 해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배웠던 경제 정도 개념이면 이 정도는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쉽다고 했던 지문인데, 자,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에 소비가 줄어들면 이런 것처럼 낮아진다는 정보 표시하겠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에 제품이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의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지금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습 삼아 하는 거고요. 그냥 쭉 읽어가도 여러분들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 결과 실업률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계의 수입은 감소하여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소비는 더 감소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면 국가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자,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의 정의가 나오고 있네요. 자,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뭐가 될까요? 예, 무엇보다도 현금화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이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 반면에 화폐는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유동성은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가령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유동성이 넘쳐난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 때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표현한다.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의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이므로,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그러면 경우 시중의 화폐는 많아짐으로 상황이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유동성은 뭐와 관련되느냐면, 자, 유동성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금리라고 하는 것은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이랍니다.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된다. 자, 기준금리 1번이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 2번이요. 자, 보면 기준금리는 금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 자, 정책하고 관계되네요. 정책적으로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리 통화 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은행에서 결정하고요. 반면 시중금리는 금리의 영향을 받아 중앙은행 이외의 중앙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를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가계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자,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자, 시중의 유동성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조금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가령 금리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요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려가면 뭐가 된다고요? 그 대출했던 이자 부담이 줄어 예금 인출한 대중을 받을 경우인데 그 결과 자, 그 예금 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 이런 것들은 늘어나서 그 다음에 그 시중의 유동성은 증가한다. 이게 지금 이 문제하고 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돼서 여기다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자, 반대로 요거랑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됐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은 감소한다. 네.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 변화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고 한다. 만일 자,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해요. 왜 그런지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방향성만 생각하십니다. 정책을 통해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 자, 유동성은 당연히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가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요. 자, 예,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투자 확대되고 그다음에 분야에 대한 확대되고 물가 올라가고요. 투자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경기는 활성화됩니다. 그럼 화살표 반대로 가겠죠? 여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을 시행했어도 불구하고 애초에 의도한 결과 나타나지도 않기도 한다. 즉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늘리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증가한 유동성의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나 이게 증가하지 않으면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는답니다.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 있게만 된다. 자, 투자도 못하고요. 손에 쥐고만 있다.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이를 제가 빠진 것 같다. 캔슬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했다. 자, 이런 경우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렸는데도 그거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줄였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 케인스는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재정치를 확대하여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금리만 갖고는 안 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답니다.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요, 기준금리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유동성을 조절한다. 기준금리, 자, 통화량 조절, 이런 걸 한다란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예. 그래서 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그 화폐, 돈과 같은 현금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낮은 게 부동산이고요. 그래서 현금 같은 동산 이거고요. 반대로 유동산이 유동성이 낮은다. 바로 이게 낮다라는 건 현금화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기 어렵다와 같은 의미. 저 변형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관계. 그쵸? 기준금리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왜 올라가면 시중금리도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뭐 경기가 침체된다거나 그랬을 때 소비가 준다거나 그래서 뭐 통화량을 늘려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캔슬 주장은 나오는데요. 한계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 금리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여기 정상적이라고 그랬고요. 금리를 올리거나 낮추겠죠. 그러면 유동성은 자 금리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어. 올라갈 때만 표시하시면 자 올라갈 때를 표시하시면 올리면 유동성은 어떻게 된다? 유동성은 떨어진다. 돈의 그 자, 금리를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줄어들어서 유동성은 줄어들고요. 화폐의 가치. 자, 화폐 가치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빵을 한 개 갖고 있을 때와 10개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야, 나 빵 하나만 줘. 그럼 이거 줄까요? 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10개일 때 하나 줘. 아, 그래, 나 뭐 많은데 뭐. 그래, 너 하나 가져라. 라고 줄 수 있을 겁니다. 즉, 가치라고 하는 건 희소성과 관련이 돼서 적을 때 가치는 높아지고 많을 때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폐를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유동성이 낮아진다라는 건 통화량, 다시 말해서 화폐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요게 아니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낮춘다면 유동성 올라가는 것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방향이 자, 내리면 증가 그다음에 하락. 아, 요게 답이 되겠네요.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리면 올리면 감소 감소 근데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문제는 만약에 변형 문제가 나온다면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 올리거나 내렸을 때의 화살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올리면 감소 증가 혹은 내리면 내리면 증가 하락. 자,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쉬면 저 될 것 같습니다. 요 위하고는 요 방향이 지금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갖고 문제 낼 테니까는 자, 요거랑 문제를 연결시켜서 지금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어요. 변형 문제는 화살표 방향의 반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그러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유동성이 공급되더라도 경기 침체의 변화, 경기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유동성이 공급된다. 돈이 충족된다면 그 돈을 많이 쓰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즉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빅스텝 단행. 그럼 빅스텝이라는 게 뭘까요? 빅스텝 단행했다. 그냥 기준금리 한꺼번에 인상. 저 몇 프로 중요하지 않고요.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걸 말해요. 이게 지금 누가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게 문제로 출제된 거예요. 이처럼 인상하는 과도기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가격이 뜨기 때문이다. 이걸 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해결책으로서 그 요것에 대한 해결책
그 요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해결책으로서 금리를 올린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은 감소하죠. 그 다음에 물가요? 물가는 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자산 가격이 역시 자산 가격 떨어지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주식 등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선을 살펴봐야겠다. 맞겠지요? 자, 그다음 위축된 소비세는 회복돼요. 자, 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했으니까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이 감소되니까는 돈이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회복돼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지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때문이다. 인상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뭐, 요 지문은 비교적 그 많은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냥 그 내용만 따라가면, 화살표만 따라가면 문제가 거의 풀리는 그닥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지문 하도록 하겠습니다.